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역대 사왕 전투력 순위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공식적으로 신세계의 황제, 바다의 황제, 사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인물만 선정하였습니다. 7위에는 해적신 버기가 선정되었습니다. 버기는 정상결전 이후 자신을 따르는 죄수들과 함께 해적 용병회사 버기즈 딜리버리를 창설하며 세력이 급부상하였고 세계정부에서는 버기의 힘을 인정하며 버기에게 칠무회 제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레벨리 세계회의에서 칠무회를 폐지한다는 안건이 통과되었고 버기는 순식간에 해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였고 일명 칠무회들의 연합인 크로스 길드를 창설하였고 자신의 휘하에 마르코와 크로코다일을 두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동맹 개념이긴 하나 세간에는 버기가 리더인 것처럼 알려져 있으며 이들을 대표해 새로운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도 버기인 점을 감안하면 버기가 사실상 크로스 길드의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버기는 해적이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고 세상은 버기에 의하여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버기는 무력이 강해서 사왕이 되었다기보단 세력이 막강한 인물이기에 사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사실상 사왕 중 무력이 가장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6위에는 타고난 몬스터 빅맘이 선정되었습니다. 빅맘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완성된 인물이었으며 동나이 때 기준으로 보면 5세 시절에는 로저, 루피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빅맘은 한국 나이로 초등학생 시절에 거인족의 영웅 폭포수염 요르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거인들의 성지인 엘바프를 단신으로 괴멸시킨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만약 빅맘이 정상적인 멘토를 만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였다면 원피스 세계관을 이미 통합했을 것이며 고대병기 따위 없이도 이물을 개박살내버렸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빅맘은 아쉽게도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거나 체계적인 훈련을 소화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사왕이 되었으며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사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빅맘은 거의 반평생을 임신 상태로 살아왔기에 자연스럽게 디버프를 안고 살아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 해적단 시절 당시 록스, 흰수염, 시키와 함께 록스 해적단을 대표하는 전력이었으며 견습 시절의 카이도우를 이끌어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이 와해된 이후 빅맘은 빅맘 해적단을 결성하였고 신세계에서 활약한 끝에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현상금도 43억 8,800만 벨이나 걸린 거물 해적이 되었습니다. 다만 빅맘은 전적이 사왕치고는 초라한 인물인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록스 해적단 시절에 로저와 버프 연합에 의하여 자신의 해적단이 박살났으며 빅맘 해적단이 결성된 이후에도 로저에게 사실상 패배한 듯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형 카이도우와 호각으로 겨루며 카이도우보다는 한 수 아래의 인물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났으며 공식적으로 밀짚모자 일당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와노쿠니에서 키드 로우 듀오를 꺾지 못하며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추락한 뒤 마그마에 빠져버렸고 현재는 생사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빅맘은 현재 역대 사왕 중 꼴찌로 평가받고 있으며 타 사왕에 비하여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의 몸으로 이 정도 위치에 오른 것 자체가 매우 대단한 업적이며 이모가 여성이 아닐 경우 최소 1000년은 빅맘보다 강한 여성이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여성 중 강한 인물은 야마토, 헨콕, 츠루 정도가 다인데 이들과 빅맘을 비교한다면 셋이 동시에 덤벼도 빅맘을 못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5위에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록스의 재림 마샬디 티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지략가이자 야심가입니다. 티치는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이자 모든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의 천적인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하여 당시 최고의 해적단이며 악마의 열매 수급이 가장 활발한 흰수염 해적단에 잠입하게 되었고 무려 20년 이상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흰수염의 그림자에 숨어 어둠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티치의 계획대로 어둠 열매가 흰수염 해적단의 배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치가 그 열매를 섭취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티치는 야심한 밤 사치를 암살한 이후 곧바로 흰수염 해적단에서 떠났으며 검은수염 해적단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를 잡아 세계 정보에 넘겨버려 고의로 정상결전을 일으키고 자신은 칠무의 칭호를 얻은 뒤 해군이 흰수염과의 대결에 총력을 기울이자 곧바로 칠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임펠다운에 잠입하였고 임펠다운 레벨 6의 흉악한 죄수들과 시류를 자신의 부하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며 세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고라고 불리는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악마의 열매를 2개 복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과 리벤지 매치를 벌였고 마르코를 포함한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을 쓸어버리며 사왕에 등극합니다. 또한 티치는 능력자를 닥치는 대로 사냥하며 자신의 부하들을 악마의 열매 능력자로 만들며 세력을 강화하였고 현상금 22억 4,760만 베리를 달성하며 명실상부 신세계의 사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자들과의 싸움에서는 악마의 열매 능력보다 패기가 중요하기에 티치는 사왕들 중 최고라고 불리고 있진 않으며 오히려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티치는 사왕 중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의 유무가 공개되지 않은 인물이며 만약 폐양색 패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평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티치가 패기도 매우 잘 다루며 폐양색 패기도 능숙하게 다룬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순식간에 순위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위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생전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물로 불렸으며 육해공을 통틀어 적수가 없는 강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1대1은 카이도우지 라는 말이 있었기에 1대1에서만큼은 카이도우를 따라올 자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조차도 사왕 내에선 중위권으로 평가받는데요. 샹크스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배보단 자유를 추구하는 성격이기에 압도적인 무력을 가졌음에도 악명을 떨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살아있을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으며 카이도우가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당시가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이후이니 카이도우는 흰수염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5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카이도우에게 우위를 점하며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기에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보다 샹크스, 흰수염, 루피가 근소하게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자이며 어쩌면 역대 사왕 중 1위일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기에 카이도우가 이들에겐 밀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카이도우는 와노쿠니에서 빅맘과 인간형으로 맞치기를 했음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빅맘, 루피와의 폐양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카타쿠리를 꺾고 새로운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기 시작한 루피를 4명 8개 한 방으로 원컵 내버렸으며 루피가 페이감과 류오를 터득하고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이후에도 루피를 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카이도우는 아카자야 고남자들과의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소진되어 있던 상태였으며 섬을 공중에 띄우며 싸움을 지속했기에 루피보다 훨씬 불리한 환경에서 싸움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5를 각성한 이후 카이도우는 자신의 전력인 활용 모드를 사용하여 전투하였으며 과거 조이보이만이 각성한 전설적인 열매를 각성한 루피를 상대로도 어느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루피와 카이도우가 정당하게 1대1로 싸웠다면 루피가 악마의 열매를 각성한 이후에도 카이도우에게 패배했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3위에는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세계를 움직일 남자 사왕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로즈 해적단의 견습 해적을 했던 인물이며 견습임에도 불구하고 흰수염이 기억할 정도의 활약을 하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이후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을 창설하였고 약 10억 베리의 현상금을 소유하며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며 결국 사왕이 되었고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왕이 된 이후 샹크스는 흰수염에게도 인정받는 남자가 되었고 흰수염은 해군대장조차 애송이라고 부르지만 샹크스에겐 너 정도 되는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로성은 샹크스와 흰수염이 접촉했다는 소식을 듣고 빨간머리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세계를 움직일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흰수염에 배해 단신으로 승선하는 배짱을 보였고 약간의 폐양색 회기를 개방하여 흰수염 해적단 선원 수십 명을 기절시켰습니다. 또한 흰수염과의 폐양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샹크스의 자세한 무력이 나오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사왕치고는 약해 보이는 외형을 지녔기에 샹크스는 사왕 하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원피스가 진행되며 샹크스의 폐양색 회기가 특히 강하다는 언급이 나왔으며 사왕급의 강자라면 폐양색 회기를 사용하여 전투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고 카이도우가 회의감을 터득한 루피를 보고 로저, 흰수염, 록스, 오뎅 등 전설적인 인물들과 함께 샹크스를 자신의 호적수로 뽑는 모습이 나오며 샹크스의 주가가 상승하였고 샹크스가 폐양색 회기를 사용하여 모몬가를 무릎 꿇게 만들고 키자루, 후지토라, 로쿠규를 제지하는 장면이 나오며 샹크스의 평가는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현재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보다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위에는 조이보이의 재림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 입성한 이후 효하라본과의 수련을 통하여 류오를 터득했으며 무장색 패기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와의 대결을 통하여 극소수의 강자만이 가능한 회위감을 터득하였고 마침내 카이도우와 겨룰 수 있는 레벨의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P0의 난입으로 루피는 결국 카이도우와의 최종전에서 패배하였고 심장이 멈추게 되며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도 자신의 견문색에 루피의 생명력이 감지되지 않자 루피가 사망했다고 판단하며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과거 조이보이만이 각성하는 데 성공한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했고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즈니샤는 루피를 보고 크게 놀라며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체력을 모두 회복하는 말도 안 되는 회복력을 보여준 뒤 카이도우를 들어올렸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다시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주먹 한 방으로 카이도우의 머리를 뚫어버리고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와노쿠니의 모든 인물들과 독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자신의 전력을 드러냈으나 루피는 번개를 잡아서 카이도우를 공격해버리거나 카이도우보다 훨씬 거대해져 카이도우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보다도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최후의 일격을 주고받았고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연재 당시 거프, 흰수염, 로저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추후 루피와 카이도우와 공평한 1대1을 치르지는 않았다는 점, 체력을 소진한 카이도우와 대결이 성사된 점 등을 감안하여 아직까지는 해적왕급 레벨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한 번의 성장만 더 이뤄낸다면 무난하게 해적왕급 레벨에 도달하거나 자신의 목표 로저를 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위에는 역대 최강의 사왕이자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거퍼는 사왕의 정의를 설명하며 그 흰수염에 필적하는 대적들이라고 말하며 흰수염이 사왕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며 사왕 중 최고라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시키도 로저가 해군에 의하여 처형당하자 흰수염을 찾아가 술을 마시며 이젠 이 시대군 뉴게이트 라고 말하며 로저가 사라진 바다에는 흰수염의 적수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흰수염이 정상결전을 일으키자 자신들이 전력상 우위인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라. 최후를 맞는 것은 우리일지도 모른다. 저 사나이는 세상을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의 압도적인 무력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빅맘은 자신의 딸 라라가 거인족과 결혼하지 않고 세력을 늘리려던 계획이 불발되자 네가 결혼만 했더라면 샹크스도 카이도우도 그 흰수염조차도 제치고 내가 해적왕이 되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샹크스와 카이도우보다 흰수염이 더 강함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압도적인 무력을 보고 흰수염은 해적왕의 자리에 앉지 않고 관망했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이 해적왕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적왕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흰수염이 해적왕이 되고자 하였다면 로저보다 먼저 해적왕이 될 수 있었으며 늦더라도 로저가 사망한 이후 곧바로 해적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황상 흰수염이 사왕 중 최고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니카 루피, 최종 성장 티치 정도를 제외하면 흰수염이 역대 사왕 1위 타이틀을 반납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흰수염은 신체 능력, 악마의 열매 능력, 패기 모두에서 원피스 세계관에서 정상에 선 인물인데요. 흰수염은 폐양색 패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며 로저와의 대결에서는 역대 최고의 폐양색 충돌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의 경지도 매우 높다고 정평이 난 인물이며 흰수염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고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였습니다. 또한 한 손으로 군함을 막아서거나 로저, 오뎅, 아카이누 등의 강자들을 몰아붙이거나 제압할 만한 힘을 지녔으며 정상결전에서 노쇠하고 병든 몸으로도 해군의 총공격을 맞고 버텨내는 말도 안되는 맷집도 소유했습니다. 그렇기에 전성기 흰수염의 강함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